음양소장 또는 뭐예요? 영어 소식의 이치를 글자 아무것도 모를 때는 1년 12달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양은 그죠? 따뜻해지는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는 동안에 음은 점점 소멸해지죠. 양은 점점 자라면서 자, 4월이 되고 여기가 양기운이 극성한가 싶었더니 하나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가 이제 남중했다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기운은 점점 많아지고 반면에 양기운은 점점 줄어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1년 그죠? 그죠? 해가 활짝 그저 뜨고 지고 하는 이 와중 중에 자, 바로 1년 12달이라고 하는 책력을 이렇게 둔 겁니다. 이게 천간이자 지지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세상이 이제 분화되고 좀 더 자세하게 알을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1년 12달이라 나눠뒀지만은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농사 때를 알기는 어렵죠. 왜? 이 달은 뭐에 맞춘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달에 맞췄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한데? 해. 그죠?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달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달력은 자, 우리가 보지 않아도 오늘 며칠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양력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난 뒤부터는 뭐예요? 오늘 며칠이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잠깐만 봐. 나 어디 달력 좀 보고 뭐 좀 보고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굳이 확인하더라도 누구나 다 알아요.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자, 이 양력과 음력에 참 중요한 점 차이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윤달을 한 번씩 둬야 되다 보니까 12달 가지고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1년 한 바퀴 삥 도는 게 이름하여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360도죠. 그래서 이 360도 달로 표현하자면 해로 표현하자면 365일인데 이거를 대략 얼마씩 나누느냐면은 뭐예요? 15도씩 나눈 것이 뭐예요? 24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기는 어디에 맞느냐면은 양력하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음력이라고 하는 1년 12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죠? 오늘이 며칠이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는 표현을 해놨지만은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윤달이 가끔 끼기 때문에 도대체 윤 며칠에 뭐 해야 될지 이게 가늠이 안 되니까 뭘 가지고 24절기 때에 맞춰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책력의 방식들이죠. 자, 이 책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달력을 읽을 때 한번 내놓을 때마다 뭐냐면 곡삭의 예를 치렀다 이렇게 논어에 나오죠. 곡삭. 초하루가 되면은 그 책력을 내면서 하루 저기 사당에다 고하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 곡삭. 초하루 때 자 하느님한테 이렇게 해서 고하면서 우리 풍년이 들게 해주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곡삭의 예를 이렇게 내는 거죠. 이미 공자 당시에 노나라 때는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뭐냐면은 이 곡삭예를 할 때는 반드시 희생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을 키우던 것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때 요거를 담당했던 자공이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이런 예도 안 치르는데 그만 없애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공자가 한 말씀 하셨죠. 너는 그렇게 양이 아깝냐? 나는 얘가 아깝다. 나는 얘를 사랑한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라도 두면은 혹시라도 군주의 마음을 돌려서, 그죠? 이런 그 얘를 좀 제대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대가 복잡하니까 그림만 갖고는 대략은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여기다 말을 갖다 붙여야 돼. 아까 이제 천간 개념이다라고 할 때는 요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때가 봄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봄은 이따 왜 이름 붙였는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천간에 뭐가 나오냐면 갑을이 나오죠. 그죠? 요 가운데 요점들 자. 가운데 정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기운, 하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느끼는 거지. 그죠? 뭔지를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냐면 땅 속에서 뭔가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봄 그러면은 갑 해야 되는 거죠. 갑. 그래서 갑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걸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따 좀 을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병이 여기로 오고 정이 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무토
무기, 그 다음에 경신, 그 다음에 임, 개가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이게 천간이었죠. 천간에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가 되느냐. 글자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공자가 이름일량지위 도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이름일량지위 도다 그러면 자, 이쪽이 양이 되고 여기가 음이 되죠. 부 하나로 표현하면은. 그런데 일양, 일음 하지 않고 일음, 일량지위 도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음이라고 하는 거, 음이 다해서 마치는 점이 여기죠. 마치고 일양 하는 것은 자, 일음, 일양, 지위 이를 일러서 바로 뭐라? 도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라 하고 계지자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자 선이라 하고 계지자 선야요. 그 다음에 성지자 이걸 이어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을 성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이 이걸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자, 누구나 다 하늘의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니까 태어난 사람 당연히 뭐예요? 성품이 선하죠. 선이다라고 하는 건 그대로 이어받는 거. 사람 가운데 그대로 이어받지 뭐 부모를 닮아서 나도 참 훌륭해야 되는데 그래서 훌륭하지 못한 자식들이 스스로 뭐라 그래요? 불초소생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늘까지는 차마 못 있고 적어도 부모님은 닮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 그래서 일양지 양이 우선이지만 음이라고 하는 음은 뭐예요? 밤이니까 마치는 때가 되는 거죠. 마치고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칠 요자를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면은 마칠 요자가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쓰고 다시 양 하나 이렇게 썼죠. 그죠? 주역의 괴상하고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년 시작할 때가 이 자리죠. 제일 끝날 때가 어디에? 순음으로 돼 있는 거죠. 순음이죠. 순음이고 다시 하나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쳤지만 다시 하나 시작한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자가 마칠 요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그죠? 자, 다른 건 모르더라도 또 요 자리는 뭐라고 하느냐? 낮 12, 이거 밤 12시는 자, 정 이렇게 표현하죠. 낮 12시는 뭐라고 그래요? 반대는? 오라 그랬죠. 뭐라고 하냐? 거기는 정오 그래요. 오 정보다도 정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다 그럼 오자도 한번 보세요. 오자는 1부터 10까지 여기 뭐예요? 완전히 다 펼쳐진 거죠. 펼쳐졌죠. 펼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들이 자라는 성장 한계점이죠. 우리가 생장 한계점 그럽니다. 생장 한계점이라고 하고 더 이상 커요, 안 커요? 나무가 최대한 자랄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죠. 뭐가 올라올 때까지? 자, 나무 물, 그죠? 모세혈관 현상. 이게 조금 요즘 과거로 보면 모세혈관 현상에 의거하건대 이렇게 되죠. 모세혈관 현상에 의거하면은 그렇게 해서 물이 최대한 빨아 올릴 수 있는 높이 100 몇 미터가 되죠. 100 한 20, 30미터까지인가요? 그 이상 자라는 나무는 절대로 없습니다. 나무로 표현은. 그래서 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로 해서 바르게 마감하라 그래서 정오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르게 가라 그래서 뭐예요? 자, 정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1년의 시작을 바르게 하라 그래서 첫 달을 뭐라고 한다? 정월. 정월 그랬죠. 이제 정월이 몇 월인지는 이따 보고요. 자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조금씩 양기운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문이 꽉 닫히는 거죠. 무자죠. 꽉 닫혔지만 이제 요만큼 올라가서 뭐예요? 한쪽 이쪽이 동쪽은 요만큼 뜨이는 거죠. 그죠? 이 축자입니다. 축이라고 하는 것, 자, 열린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 자축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축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제 땅 속에는 자, 우리 여러분들 소성기 안 배웠었죠. 원래 8개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까지 설명하려면은 이것도 몇 시간 지나가야 되니까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은 기초 강의 있죠. 천자문의 기초 강의에 8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 두세요. 나중에 기본적으로 8개를 알아야 이거 나오니까 그래서
소성계 3개가 되면 이 3개 밑에는 땅이 되고 이거는 아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저하고 반대가 아니라 모든 건 땅 속에서 기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아래쪽이 되고 바깥쪽이 위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혹시 헷갈릴까봐 미리 요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축이 되는 거죠. 열렸다라고 하는 열릴 축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땅 속에는 완전히 양기운이 어떻게 된다? 가득 차 있죠. 자, 양기운이 가득 차 있는데 자, 요거를 뭐냐면 소성계석으로는 이것이 땅괴가 되고요. 순수 3개. 여러분 태극계도 있죠. 이건 하늘괴가 되는 것 하늘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역으로 지천태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태라는 글자가 어디서 나냐? 그대로 요 글자 쓴 겁니다. 자, 하늘에 이미 하늘 기운이 땅 속으로 가득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양기운을 듬뿍 받아가지고 모든 만물이 이 속에 있던 것이 싹 터 나오는 거죠. 만물의 대변이 뭘로 표현하면 사람 인자로 표현하죠. 음은 굳이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지천태의 하늘 보호가, 그죠? 하늘괴가 이렇게 들어가고 만물이 싹 텄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이 언제 싹 트냐? 뭐에 의해서 싹 트느냐면 물이 없으면 안 되죠. 물을 근간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게 태월이 되고요. 이 지천태를 자축, 자, 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인, 선생님, 예?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12지는 자축인묘증사인데 중국에서는 자축인묘증사가 아니고 자는 지서자 쓰고 소는 소우자 쓰고 범은 나중에 그거는 자, 예. 어차피 여기다 왜 그걸 갖다 붙이느냐 이거죠. 그거는 내 조금 말단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 자, 땅의 문이 이제 열리는 거죠. 팔리라고 하는 건 땅의 문이 열려지는 거고 거기에서 뭐냐면 양기운이 들어와서 땅 속에서 뭐에 싹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아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땅 속에 뿌리 내린 건데 땅 위로 올라와야만이 비로소 말미암았다 생겨났다 이게 싹이 트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오긴 나왔지만 아직은 바깥은 어떻게 돼? 음기운으로 서늘하죠, 춥죠. 그러니까 다시 뭐야 덮어주고 또 덮어준다 이 소리죠. 인입니다. 이게 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아까 뭐 쥐다 뭐다 그러는데 자, 이거를 이게 쥐띠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 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쥐서라고 하는 글자는 자,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쥐서는 구멍을 뚫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 글자를 써요. 왜 쥐라고 하느냐 이 표현이죠. 이걸 우리가 왜 쥐띠로 하느냐. 쥐의 생긴 모습 아시는 분? 얼굴은 알아요. 눈도 알아요. 수염도 알아요. 쥐의 발을 보세요. 앞발, 뒷발 혹시 몇 개인지 아시나요? 5개, 4개죠. 앞발은 4개인가 되죠. 뒷발이 나중에 오는 거야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발, 뒷발이 먼저 가는 거 나중에 뒤따라 오는 거. 그래서 자시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요 개념이죠. 우리는 이게 자시예요. 다시 말해 음양의 요 태극도로 이렇게 볼 때는 음과 양 2개가 돼 있죠. 숫자의 짝수는 음이 되고 홀수는 양이죠. 그러니까 앞발 4개, 발가락 수가 4개, 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쥐띠라고 갖다 붙이는 것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꽉 닫혀 있었던 땅을 이렇게 갈아서 엎어주는 게 누구예요? 소가 되는 거죠. 소로 경작하다. 그래서 여기다 나중에 소라고 갖다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요때부터 이제 완전히 싹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싹이 나왔으니까 이제 새봄이 여기 때부터 요때를 나중에 뭐냐면 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자나 춘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그러면 양기운이 가득한 때가 되는 거죠. 땅 속에는. 자, 봄이 왔다. 새로운 해가 왔다. 새로운 해는 새롭게 오면 어떻게 맞이해 드려야 돼요? 자, 새싹이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들 새싹 나오는데 함부로 하던가요? 우리 길거리 가다가 좀 조심스럽죠. 봄에 새싹 나오면. 그래서 새롭게 이제 새해가 새로 시작되는 때를 공경이 맞이하라라고 해서 서경에 보면은 자, 인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공경이 손님을 맞이하듯이 자, 빈자 인빈 개념으로 자, 공경이 손님을 맞이시 인빈출일 해가 떠오르는 것을 공경이 맞이하라. 그다음에 입일이라고 해서 해가 들어가는 해가 지는 것을 자 공경이 보내라라고 해서 공경한다라는 뜻에서 공경할 인자로 쓰이는 겁니다. 자, 한 1년을 시작하는데 자 일단은
싹이 나오기 때문에 잘 덮어줘야 되고, 그래서 공경한다라는 뜻으로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이 공경해야 될 대상. 자, 이제 사람이 이제 공경해야 될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하늘을 공경해. 하늘을 왜 공경해요? 하늘을 왜 공경해요? 그냥 하늘이 무조건 다 주기만 하면 공경하던가요? 여러분들 사람 상대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잘 베풀어 주기만 하면 뭐예요?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가끔 하늘도 심통을 부리죠. 하늘에 위험을 보이는 거가 있죠. 뭐예요? 우르릉 꽝꽝하고 천둥 번개도 쳐주고, 그다음에 내내 풍년 들게 했다가도 어느 해는 또 개 가뭄 주고, 그죠? 홍수 주고,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그냥 무조건 주는 것만 아니구나, 그죠? 사람을 굉장히 놀라게 하고 사람을 무섭게 합니다. 가끔 이렇게 무섭게 해야 그 사람 귀한 줄 알고 뭐예요? 공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은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그렇죠. 뭐 교회 다녀서 하느님이 아니죠. 예로부터 아이고 하느님이 되고, 또는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되고,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되는데, 자, 사람이 기본적으로 무서워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존재는 차라리 어떻게 하면 편하다? 공경하면 돼요. 그죠? 신으로 받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무서운, 요 문명권에서 만나는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뭐예요? 호랑이죠. 범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범을 뭘로써? 그죠? 뭘로? 저기 왕으로, 그죠? 모든 맹수들의 그 짐승들의 왕으로 이렇게 백수의 왕, 그죠? 백수의 왕이라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떠받듭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절간에 가서도, 자, 저쪽에서 서방에서 들어온, 인도 쪽에서 들어온 저 외래 종교인데, 이게 이제 이쪽 토착 세력들하고 같이 맞물리려고 하다 보니까 대웅전 좌측편에 보면 뭘 둬요? 산신각 두고, 산신각은 원래 토속신앙입니다. 산신각에 가만히 봤더니 뭐가 있느냐, 하얀 할아버지가, 그죠? 옆에 누구를 하나 탁 끼고 있던가요? 호랑이를 한 마리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옛날부터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대상이 호랑이다.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공경해야 될 것은 호랑이다. 그래서 호랑이 범띠를 갖다 붙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하고 난 뒤에 그 자축 인하고, 자, 여기 잘 보면은 양기운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여기서 바깥으로 나와 있죠. 양기운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땅의 문을 활짝 열고, 이건 이제 나중에 문 개념으로인데 활짝 열고 펼쳐져 나온 겁니다. 자, 문이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문 요렇게 쓰죠. 문 열려고 만들어요? 닫으려고 만들어요? 뭐 50대 50이겠죠. 여는 것도 있고 닫는 것도 있고, 뭐 양비론, 뭐 양립론 아닙니다. 절대로 양립은 일단 항상 지소선호. 나중에 대학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 물류 사유 종시하고 물류 본말, 그죠? 물류 모든 물건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뿌리가 있어야 되죠. 뿌리에서부터 뿌리를 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라서 맨 나중에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작이 있으면, 뿌리가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모든 물건에는 물류 본말하고, 또 물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요? 일하는 거죠. 그 물건 이리저리 갔다, 그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마침이 있으면은 시작이고, 사유 종시가 있는 거죠. 자, 물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그 다음에 뭘 알면은, 자, 모든 것에는 그래 본말 선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지소 선우면. 이게 어려운 내용들 하나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이치를 모르고 그냥 쓰다 보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지소 선후면, 그죠? 뭐가 먼저 하고 뭐가 나중 하는 바를 알면 바로 뭐다? 즉근도인이라, 그죠? 곧 도에 가까워지느니라. 즉근, 가까울 건자. 곧 도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경물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물건 경물 치지. 경물해서 그 다음에 좀 제발 좀 알아라 이 소리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도 닦는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도 닦는 건 뭐예요? 개똥 철학이 뭐예요? 그죠? 혹세무미 나는 일들이 되고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그 물건의 바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유물유칙이라는 말이 시에 나와요.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다?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자, 왜 물건에 저런 법칙이 있는지 결국은 뭐야? 하늘에 음양의 기운이 땅에 내려와서 이러더라. 그럼 당연히 사람이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하늘을 본받고 땅을 본받고 음양에 사귀는 것.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음양에 사귀는 것. 천지자인의 이치가 사귀어서 만물을 내고, 그런 사람도 사귀어서 사귀는데 뭐가 있어? 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륜의 법도. 이걸 공부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효죠. 이게 효가 되고 이걸 본받아서 그죠? 계속 나가는 가르칠 교 배울 학자 있는 이유가 다 그거입니다. 인하고 자, 문은 여전히 열기 위해서 만든다. 아니면 뭐 열기도 하고 아닙니다. 애초에 열어둘 것 같으면 문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문의 기본 목적은 닫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은 꽁꽁 닫아둬야 돼요. 문이 열려면 왜 열렸나? 도둑이 들어왔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땅 바깥까지 딱 나왔으니까 바로 뭐냐면 묘월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이 문은 무슨 문? 닫힌 문이에요. 그죠? 닫힌 문. 이건 열린 문입니다. 그죠? 열린 문. 이때 되면 땅 바깥으로 해서 자, 여기가 이제 묘월이 되는 거죠. 묘가 되고. 그럼 묘라고 했더니 자, 이제 땅 바깥으로 홀짝 한번 나와 본 거죠. 여러분 굴 잘 파는 놈 누구예요? 교토삼구라는 토끼죠. 그래서 토끼띠를 이 속에다 갖다 배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위에서 이제 주역의 괴명은 나중에 틈나는 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 위에 보면 이제 몇 개나 5개나 쫙 올라갔죠. 나머지 지금 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꽉. 그래서 그거는 택천쾌라 그래서 결단한다라고 하는 요렇게 자, 이거 주역의 괴가 되고 인묘 진월이 되는 겁니다. 자, 진월이다라고 할 때 보면은 언덕 한자가 있고 저 땅 속에는 양기운이 저 뿌리에서부터 어떻게 돼? 뿌리 시자에서 아지랑이가 아지랑 거리는 그죠? 아른아른 거리는 요때를 바로 말하면 진월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이건 주역의 괴상으로는 아까 이제 쾌월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 물 숫자를 쓰면은 뭐예요? 물꼬를 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단한다. 마음이 쾌족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모든 걸 결단하는 때 순 양이 올라가서 하나를 결단한다. 연못이 들어가 있고요. 요때 뭘 결단하라는 소리예요? 씨 뿌리는 거, 농사 짓는 거. 그죠? 그래서 요때죠. 요때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짓죠? 자, 이렇게 써놓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자,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배운 대로 농사농 아마 대답할 겁니다. 글자 아는 사람들은, 그죠? 그 농사 언제 짓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제각각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언제더라 이렇게 될 겁니다. 언제요? 진월이죠? 진월입니다. 진월에 뭐 한다? 국자는 곡진하게, 그죠? 정성을 다해서 또 허리를 구부려서 농사를 짓는 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참 욕보는 때죠? 요 일을 헤아리느라고 헤아릴 천자죠? 이게 욕보는 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월입니다. 자, 요때 양기운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연못에 있던 그죠? 뭐가 이제 양기운이 확실하니까 추운 겨울엔 땅 속에 이렇게 해서 물 속에 있다가 이제 확실하게 양기운이 있으면은 큰 연못이다라는 결국은 바다죠. 탁 차고 올라가는 놈 누구예요? 용이라 그래서 용띠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거는 도가적인 그 방식들이 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반대로 되면 이제 주역에 또 천택미께라는 개념이 나와서 어쨌든 용 개념도 나오는데 자, 진월이 되고 양기운으로 가득 차 있죠. 자, 양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어디에? 땅에. 그죠? 그래서 땅에 가장 약물이 누구냐면은 땅 속에 있던 약물이 바로 뱀이죠. 그래서 4월이다. 이게 뱀은 아닙니다. 원래 실은 뱀이 먹이를 가득 먹고 이렇게 있는 게 바로 뱀이죠. 원래 뱀 사자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저 굴 속에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그 충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 뱀이라라고 갖다 붙여놓은 이유는 양기운이 가득하다. 다시 말해 땅 속에 양이라고 하는 건 뱀입니다. 뱀이 먹이를 먹고 나면 이렇게 배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뱀이 배부른 모양과 같다. 그래서 얘 자체를 뱀이라 갖다 붙여놓은 거죠. 뱀사자는 요거입니다. 그죠? 이게 뱀사자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진월이 되고 묘월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진월이 되고 그 다음에 4월이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늘 기운이 이제 다 됐더니 양인가 순양인가 싶었더니 이미 이 사이에 그죠? 양이 극성하다라고 하는 순간에 음이 하나 들어와 있죠. 그래서 자, 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계집여자입니다. 계집여자가 되고 음이 맨 꼬랑지에 붙어 있죠. 맨 꼬리에 뒤후자를 이렇게 씁니다. 아, 제가 이거 천풍 9월인 주역으로는 천풍 9월이다라고 표현하고요. 9월이 되고 9월이 되고 이거를 변해 아까 지금 뭐예요? 양기운이 가득 차가지고 그죠? 다 펼쳐졌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바로 5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올라요. 여기 5월 아까 표시돼 있죠. 그러니까 5월. 그 다음에 자, 이제 5월인데 왜 5월을 말이라 표현했느냐? 자, 태양이 여기서부터 떠가지고서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죠. 계속 이 뜨거운데도 그저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자강불식 스스로가 굳세어서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띠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이 두 개가 올라왔어요. 두 개가 올라왔는데 아직은 연글지 않았죠. 자, 아직은 연글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직 미자에 나무 목자를 써놓고 아직 연글지 않아서 작게 썼습니다. 그죠? 완전히 다 연글면 뭐가 되겠어요? 말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 가운데 아직 연글지 않았다라는 속에서는 또 무슨 반대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아직 연글지 않았다 어리다. 자, 물이 컵이 있습니다. 요만큼 찼어요.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아직 반밖에 안 찼습니까? 벌써 반이 찼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둘 다 맞죠? 그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얘기예요. 아직 연글지는 않았지만 맛이 들기 시작하는 때 됐죠? 맛이 들기 시작하는 때. 그래서 요 글자에다가 뭘 쓰느냐? 만미자를 쓰죠? 그죠? 음식 가운데 고기 가운데 제일 맛있는 고기가 무슨 고기라는 소리 이게? 양고기가 되는 거죠. 양고기가 진짜로 맛있다고 제가 얘기했던가요? 양고기 정말 잡숴보세요. 이게 가끔 우리나라에 그동안 수입된 양고기는 제일 하치들만 들어와가지고 양고기 예전에 우리 몇 년도냐? 제가 한 중학교 때인가 한 70년대인가요? 이때 아마 먹어봤던 사람들은 양고기 하면 그냥 벌써 비부터 틀어질 겁니다. 워낙 하치를 들여와서. 가끔 요즘에는 저 대형마트에 보면 굉장히 좋은 그 갈비살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다소 비싸더라도 한 번쯤은 한번 드셔보세요. 그 양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양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양두구육이라는 우리 사자성어 알 수 있듯이 뭐예요? 양고기가 그러면 개고기보다 맛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가 미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밑에서 음이 하나, 둘, 세 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은 하늘대로 올라가고 땅은 땅대로 내려가는 건데 뭐가 되느냐? 오미. 자, 이렇게 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쫙쫙 펼쳐진다라고 해서 이제 펼신자라는 건데 펼신자는 원래가 자, 요 글자입니다. 이제는 연글기 시작해가지고서는 이제 일어난 핵곡식을 가지고 절구지를 해서 누구한테 먼저 바치냐면은 하느님한테, 신한테. 그죠? 신한테 바치는 겁니다. 이게 신이죠. 그래서 신월이 되고 두루두루 오르락내리락 잘 이리저리 쭉쭉 잘 폈다 내렸다는 바로 원숭이란 놈을 갖다 여기다 붙여놓죠. 그래서 잔나비띠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월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뭐가 신하고 음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올라가 이렇게 돼 있죠. 뒤에 바람개가 되는데요. 어쨌든 음이 신 이때 되면은 바로 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선역 서자를 이렇게 썼었죠. 그죠? 이거는 이제 다 보셨죠? 자, 선역 서자를 자, 요렇게 썼습니다. 서쪽인데 지금 요때 되면은 이제 요때가 언제냐면은 실은 여러분들 가을 중추절에 해당되는데요. 곡식이 본격적으로 익는 거죠. 요때 되면은 이제 대부들 같은 경우가 제사를 지내고 없는 사람들은 이제 요때쯤 본격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마지막 일 하기 전에 이제 크게 뭐예요? 추수감사제부터 하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남아있는 설날이 되고 옛날 고려 때부터 영고나 동맹이나 다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걸로 뭐냐면은 술을 담아요. 이 항아리 속에다가 딱 담아놓고 그 속에 양을 이렇게 해놨죠. 양기운.
다시 말해서 곡식의 하늘로 인해서 해의 그 기운으로 인해서 양의 정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그 기운을 딱 담아 놓은 것.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술병 모양이라서 술병유라고도 하고 이제 서쪽이니까 서방유라고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저녁이 되면 모든 가금류 그다음에 새들은 집으로 들어가죠. 둥지로. 그래서 요거는 하나 딱 위에서 마치 횃대에 앉아 있는 닭이다 그래서 횃대유 또는 당유 이렇게 다 쓰는 겁니다. 앞에다 딱 뭐만 붙이면 요것만 붙이면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이런 게 나올 거고요. 그죠? 좋은 술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다가 뚜껑을 꽉 닫아놔도 어떻게 된다? 향이 올라가죠? 그래서 오래된 술주자, 올라가건 내려가건, 그죠? 오래된 술주자가 되죠? 자, 요렇게 쓰죠. 보통들 요렇게요. 오래된 술주자 또는 그래서 오래된 술은 다시 말해 잘 익었다, 숙성됐다 이 소리입니다. 이걸 누구 드려요? 어른, 그죠? 어른 추가 되죠. 그 추장 개념이 바로 이렇게 쓰고. 그래서 어른한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래 것들 좀 잘 좀 헤아려 주셔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쳐 드립니다. 이거죠. 예전에 선생님 찾아간다, 어르신 찾아간다 그러면은 술 한 병 사고 선물 보면 선자는 고기 선자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고기에 조금 사서 이렇게 찾아가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만큼 또 중요하기도 하고. 자, 유가 되고요. 술병유. 서방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음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건 요점이 되니까, 그죠? 가득 차니까, 이제 요때 되면 모든 만물이 다 조락하는 때가 되죠. 조락한다, 낙엽이 원래 툭툭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떨어지고 저 위에 있는 양 하나만 붙어 있어요. 단단하게 익은 씨앗이죠. 이건 씨앗으로 남아둬야 되는 겁니다. 석과 개념인데요. 그래서 요거. 근데 가지만 잔뜩 남아있죠. 속에 양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술자가 됩니다. 자, 이게 술월이 되고요. 술월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음으로 돼 있죠. 12개가 그죠? 저 위에까지 뭐냐면 원래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순음으로 돼 있다라는 뜻이 되고 요 글자를 조금 멋부려서 썼더니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써놓고 잠깐만 여기 저거 안 했고 그래서 이거 닭띠가 되죠 아까. 그 다음에 닭띠 나왔죠? 저녁에 횟대 치고 들어가는 애. 그 다음에 요거는 술 그랬는데요. 그 전체적인 저 모양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 있죠. 문이죠. 열고 닫고 하는 저 문. 그래서 문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산괴가 됩니다. 산이다 그러면 가만히 그쳐 있다라는 건데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놈 개. 그래서 개띠 갖다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순음으로 돼 있는 거 음물. 그죠? 음물로 돼 있는 바로 돼지를 여기다 이렇게 배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10년 12달 띠가 되고 그 글자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봅시다. 이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득 이렇게 비워야 다시 말해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여자의 자궁이 이미 임신하면 안 되죠. 깨끗하게 비워 있을 때 다시 뭐가 된다? 자식이 하나 들어서는 거죠. 아이 해자가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아이 해자. 그 다음에 요 글자 한번 봅시다. 요 글자에서 술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보면은 주역의 괴상으로 보자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음이 이렇게 주역 괴명하고 같이 봐야 되겠구나. 위가 산괴가 되고요. 밑에는 땅괴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지 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박이라는 것이 깎을 박자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몰라도 음양 부호로만 쭉 보자면은 항상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밑에서부터 음이 올라가서 양을 다 깎아 먹는 거죠. 마지막 하나 요거 자체를 이제 우리가 주역에서 보면 석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석과 잘 익은 열매 하나 놔두는 거죠. 서양의 마지막 잎새는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되고 그죠? 그것도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 하나 있고 나머지 음이 다 깎아 먹었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술이라고 하는 글자도 뭐냐면 이제 아까 여기서 천간에서 보면 무성해지는 거죠. 자, 이 글자 보세요. 아까 천간에는 이렇게 배속이 되는데 자, 먼저 줄기가 굵게 돼야 옆으로 가지가 많아도 쓰러지질 않죠. 그래야 탄탄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룰성자를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속에다가 뭐냐? 남력정자가 딱 들어간 글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지가 무성하면은 뭐가 안 보여요? 줄기는 안 보이잖아. 이게 일울성자예요. 또 우리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글자도 결국 뭐냐, 무성한 것은 가지가 많아야 되는 거죠. 이게 무성한 겁니다. 그 무성하던 가지에 이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자, 여기죠.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있는데 저 위에 아주 크고 탐스러운 열매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이라는 보호예요. 그죠? 양보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뜻글자는, 뭐 뜻글자는 소리글자가 님이 되고 남이 되고 놈이 되고 뭐 다 되지만은, 자, 이거 잘못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루두루 이거는 무기를 들고 점주자를 찍으면은 지킨다라는 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저 변방으로 가서 술찍을 쓴다라고 할 때 바로 요걸로 쓰는 겁니다. 요거는 뭐가 되느냐? 마지막 열매, 그죠? 마지막 열매 석과, 큰 열매 하나가 석과불식이라 그래서 이거는 먹지 않는다. 왜? 종자로 써야 되니까, 씨로 써야 되니까. 자, 이게 바로 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글자들이 있죠. 요것도. 그래서 요 글자들을 알아야 돼. 아까 박자가 되고 다 깎아 먹는데, 자, 여기 양 하나를 실은 누가 흐르는 거예요? 누가 흘러요? 음이 흐르죠? 위협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위협한다? 여자가 남자를. 음이 양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죠? 음이 양을 위협한다. 그러니까 제가 요 글자를 공부하면서 이전에, 요즘에 이제 그래요. 남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학생들 여기 가득 있고, 남학생 하나가 왔더라. 아이고, 큰일 났다죠.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다음 시간부터 절대로 안 나와요. 무서워서. 그래서 남학생들이 공부하러 다니려면 이제 몇 명이 좀 짜고 다녀야 됩니다. 최소한 몇 명? 하나, 둘, 세 명은 돼야 돼요. 그죠? 양은 세 명이 돼요. 여자들은 혼자 있어도 까딱 없어요. 왜? 아까 천풍구에서 아까, 여기에서 위에가 하늘깨가 되고 밑에가 바람깨가 되거든요. 바람깨. 그래서 천풍구월이라고 해서 여자가 맨 뒤에 와서 뭐예요? 양을 만나는 걸로 돼 있어요. 양은 이제 여기 오니까 겨우 회복했다. 여기는 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레꾀가 됩니다. 땅 속에서 이제 양기운 하나가 나오는데, 줄에 회복한다라고 해서 복이에요. 그러면은 회복한다라는 거나 자나 같은 개념이죠. 그러잖아. 똑같습니다. 뜻도 그렇고 저기 보면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위협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위협받는 게 누구냐? 그죠?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한번 으르기 시작하면 이거 담당 못합니다. 요즘에 남자애들 꼼짝 못하죠. 학교에서 여학생들한테. 그죠? 아마 남학생들 나이 들어갈수록 많이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흔히 내가 너희들을 멸할 것이라 라는 멸한다라는 말 한번 보세요. 멸한다라는 글자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는 거죠. 지금 뭐가 뭘로써 뭐를 멸한다 이 소리예요? 뭐를 멸하는 거예요? 뭘 멸하는 거죠? 이거죠.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종자. 다시 말해 멸한다라는 건 너희들 뭣도 안 남기겠다? 씨알머리도 안 남겨놓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이게 가장 무서운 글자입니다. 그죠? 남은 종자 하나, 그죠? 씨알머리 하나도 안 남겨놓겠다. 이제 막 그 우리가 옛 사람들이 또 막 그 폭언할 때 이런 말들이죠. 그죠? 저놈의 집안 뭐 어떻게 망하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신 설명했죠. 맛 설명 뭐 다 됐나요? 그래서 하고. 자, 유황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뭐까지를 표현하냐면, 자, 주역으로 표현하면 지뢰 복입니다. 땅 속에서, 자, 저기 우레라고 하는 말도 봅시다. 자, 우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괴상으로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순음으로 돼 있죠. 여러분들 태극기를 아니까 8괴를, 4괴는 최소한 알 테니까 이게 땅입니다. 순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또 싹도 틔울 수가 있는 거죠. 이 양기운이 하나가 들어온 거죠. 땅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던 것들이 흔들흔들하게 되겠죠. 벌써 싹부터 시작해 씨앗이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레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레뢰라고 할 때 밭전자라고, 여러분들이 흔히 우레라고 할 때 우레는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 하는 것만 우레가 아니죠. 땅 속에서 지금 뭐예요? 지진 난 거죠. 땅 속에서 이거는 뭐냐면 양기운을 받아서 싹이 꿈틀꿈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건 밭전자. 다시 말해서 이 땅 속으로 뭐냐 따뜻한 봄비가 내려서, 그죠?
따뜻한 봄비가 내린 요 형을 그대로 글자로 만드는 것이 요게 되고요. 음이라라고 하는 건 비가 되고, 요때 이 주역의 괴명을 뭐라 하냐, 이걸 진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요렇게 땅속에서 우릉우릉 할 때가 언제냐, 바로 음력으로 몇 월달? 진월에 해당되는 것. 그죠? 진월에 요렇게, 이걸 우레 지인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땅속에서 지금 씨앗들이 꿈틀꿈틀 거리는 때를 표현합니다. 자, 이제 설명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건 1년 12달로 나누는데 언제를 1년에 첫 달로 나누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공부할 때 되면 다시 설명. 일단은 인월입니다. 아까 인월이다 그러면 적어도 봄이 온다 그러면 땅속에서는 얼음장이 다 녹아야 되겠죠. 그 땅속에서 녹는 바로 인월을 바로 뭐냐면 정월달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무슨 색깔로 표현을. 자, 이때가 바로 1월달이 되는 거죠. 자, 시작을 1월달은, 그죠? 1월달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월이다? 정월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말을 그냥 붙이지 않았다. 그럼 1월, 2월, 3월, 4월, 자, 5월. 처음에는 잘 외우기 힘들 거라 그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4월은 4월이요, 5월은 5월이라. 그럼 됐죠? 이렇게 해서 역추적해서, 왜냐면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틀림없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이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더군다나 현대교육 받고 이거 다시 돌아가려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추적하면 돼요. 5월, 4월, 3월, 2월, 1월. 여기가 정월이구나. 인월이 1월이구나. 몇 번 하면 금방 외워져요. 그렇게 해서 5, 6, 7, 8, 9, 10. 그죠? 11, 12가 되고 항상 1, 2, 3월이 봄이 되죠. 자, 1, 2, 3월이 봄이 되고, 그 다음에 4, 5, 6이 여름. 그 다음에 7, 8, 9가, 그죠? 7, 8, 9가 가을. 그 다음에 10, 11, 12. 그죠? 10, 11, 12가 바로 겨울.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춘이 되고요. 자, 춘이라고 할 때 춘자일 때 됐죠? 아까 어디냐면은 인묘진이니까 이 밑에는 세 개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양으로 돼 있죠. 양이 하나 나오고 땅 위로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지금 양기운이 가득 차 있다라는 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춘자가 되고, 자, 요거는 그래서 아까 뭐냐면 주역의 괴명어로는 태월이라 그랬죠. 태월이라 표현했는데. 자,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모광지절 개념으로 해서 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겨울은 아까 뭐냐면 겨울 동자를 이렇게 쓰죠. 계절 가운데 가장 뒤쳐져 올 치자. 가장 뒤쳐져 오는데 물기가 있는 것들은 다 얼어붙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뭐라고 하느냐? 물기운이 왕성한 계절, 그래서 수왕지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태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뭐예요?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온다. 싹이 튼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수생목 하는 것도 이거죠? 수생목이라고 하는 건 물이 있어야 뭐 나무가 자란다 이 뜻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 이란 뜻입니다. 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되고 밑에가 연못계입니다. 지택 이렇게 되는 거죠. 연못이 되고 지금 양기운이 여기 두 번째 자리까지 임한 거죠. 다다른 거죠. 제법 거의 다다라. 그래서 임한다라고 해서 지택님자로 이렇게 씁니다. 신하신자에서 임금의 요 윗자리는 임금자리고 여기는 이제 임금의 멱을 받아가지고 저 백성들의 살림을 요리조리 살피러 가는 겁니다. 살펴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주루두루 다 본다 그래서 임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월이 됐고 요렇게 나가면은 아까 우레께가 되죠. 천 하늘이니까 뇌천 양이 이제 제법 여기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크게 씩씩하다 그래서 대장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못계 택이라 그랬죠. 연못 택자, 택천, 그죠? 택천 쾌월이라고 해서 이제 양 5개가 하나를 결단낸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결단한 건 바로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양기운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거는 하늘괴가 거듭됐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중천, 그죠? 중천 건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괴가 되고 천, 바람괴라 그랬죠. 아까 풍, 그죠? 천풍 9월이라 글자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갔어요. 음이 뒤에서, 그죠? 양을 만난다 해서 만날 고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이렇게 된 건 산괴라 그랬죠. 그래서 천산인데
음이 요렇게 올라가니까 양은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숨을 준비를. 그래서 은둔한다라고 하는 둔자를 써놓고요. 주역의 괴명으로 읽을 때는 돈이라 이렇게 읽습니다. 돈자가 자, 두 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달월자도 음이요, 돼지도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천지가 되죠. 이렇게 쭉 가다가 그만 어떻게 돼요? 막힌 형상입니다. 그래서 땅자가 있고, 그죠? 입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안일부자. 더 이상 막혔다 해서 막힐 비라고 읽습니다. 아니다라고 읽을 때는 부라고 읽고, 주역의 괴명으로는 비라고 읽고요. 그 다음 바람이죠? 풍, 지, 관. 그죠? 흔들리는 것을 보고 두루두루 살핀다라고 하는 관월입니다. 임금님이 저 위에서 묘 밑에 있는 만 백성들의 살림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성방관민이라 라고 하는 순수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두루두루 방소를 살피고 그 다음에 관민, 백성들을 본다 이런 뜻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 뭐예요? 산지, 박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까끌박자 그 다음에 이거는 중지, 곤월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1년 12때 12달의 의미입니다. 그죠? 되나요, 이해? 그림상으로 그죠? 이 느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느낌으로 쭉 이해를 하고 이 속에 있는 주역의 괴명, 그 다음에 1년 12달의 그 의미도 전부 다 이 괴하고 전부 상관이 있죠. 이 글자만 보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역의 괴상이 밑에서부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다 그러면은 요 밑에는 땅속, 요거는 땅 바깥.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천간은 묘방을 중심으로 해서 갑을, 그죠? 그 다음에 오방을 중심으로 해서 병정, 그 다음에 유방을 중심으로 해서 경신, 그 다음에 자방을 중심으로 해서 임계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자 우리가 봄이라고 할 때 모광지절 그랬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럭무럭 자라고 뜨겁죠. 그래서 더운 기운이 많다 그래서 화왕지절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을이라고 할 때 가을은 모든 곡식들이 다 연그는 계절이죠. 또 사람도 늙으면 좀 어떻게 돼요? 요즘 영양 좋아서 이제 다 쭈글쭈글해지죠. 물 기운이 빠져서 딱딱해진다. 그래서 금 기운이 많다 그래서 금왕지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의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바로 이런 거 뭐가 왕성하다라고 하는 건 다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땅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중앙토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앙토 땅에서 전부 다가 다 무성해지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와 기가 중앙토로 배속이 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동쪽이고 남쪽이고 서쪽이고 북쪽이고 개념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동시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동방, 묘방 그러면 무슨 방? 동쪽. 오방 그러면은 정남방. 그 다음에 유방 그러면은 정서방. 자방 그러면은 정북방.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저기 제사 지내고 집안에 뭐 이것저것 보시는 분들은 누가 묘자리가 자좌다 그러면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을 거죠. 자좌라고 하는 것은 자방을 등지고 자방을 등지고 어느 쪽을 본다? 정남방, 오방을 향한다. 그러니까 자좌 오향 이렇게 되겠죠. 굳이 오향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본인 뿌리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건좌는 지금 없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개좌 그래 볼까요? 아니 축좌 그래 볼까요? 아니 또 임좌도 보통 많더라. 왜냐하면 산세에 따라서 약간 제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좌 그러면 어느 쪽이에요? 병향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좌만 쓰지 굳이 향이다라는 건 쓰지 않습니다. 지금 1년 12달이라고 하는 건 됐고, 그죠? 아까 24절기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가 몇 개까지 했냐면 지지 12개 했죠? 천간이 바깥으로 몇 개 배속이 돼 있나요? 10개가 돼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2개가 가운데로 빠졌는데 8개가 되죠? 그죠? 그럼 지금 몇 개가 나왔나요? 24절기도 이렇게 바깥으로 쫙 돌려줘야 돼요.
그럼 천상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되냐면 주역의 8개까지를 해야 되겠네요. 안 가르쳐주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8개를 해야 지금 이 내용이 나옵니다. 24절기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이 주역의 도라고 하는 건 유학의 도라고 하는 건 쭉 퍼져나가는 거니까 유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자축인묘 진사오미도 제대로 모르더라. 그저 천간지지 24절기도 모르더라. 그 다음에 주역의 괴상을 모르더라. 그러면 나중에 그 적어도 논어를 이해를 하더라도 논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 왜냐하면 논어 처음에도 하기 시습해야죠. 뭘 배우라고 했어요? 요거 배운다 그랬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자만 제대로 설명하면 공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 가셔서 열심히 오늘 아직 설명한 거 여기서는 참 그럴듯하게 들렸는데 나가면서 생각하면 도대체 뭔 말씀을 하셨더라 하시는 분들 반드시 동영상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천자문 건너뛰신 분들 기초 강의 꼭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